안녕하십니까. 공무원 징계 소청 심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누리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안타깝지만 희망적인 사례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공무원이 근무 중 헬스클럽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소청 심사를 통해 징계를 강경받은 케이스인데요. 억울하고 과중한 징계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성실했던 공무원이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습니다. 소청심사 강경 사례 누리행정사와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공무원 A씨입니다. A씨는 총 26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청사 인근 헬스클럽을 방문하여 개인 용문을 보았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던 것입니다. 징계위원회는 A 공무원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얼핏 보면 징계 사유가 명확해 보입니다. 근무 시간에 헬스클럽을 간 것은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A 공무원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A 공무원의 징계를 감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단순히 헬스클럽에 갔다는 사실 하나만 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징계를 강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강경의 핵심 열쇠를 찾아냈습니다. 이제부터 그 핵심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징계 양정 기준의 재해석입니다. 징계위원회는 A 공무원의 행위를 성실 의무 위반 중 직무 태만으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직무 태만으로 판단이 된다고 하면은 공적 강경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징계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 징계에서 공적 강경이란 징계 대상자가 과거에 국가 또는 사회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경우 이를 참작하여 징계를 강경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과거의 공로를 인정하여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징계 강경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기 진작 측면입니다.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과거의 공적을 인정받아 징계가 강경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유도합니다. 둘째, 형평성 확보입니다. 과거 공적이 있는 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공무원에게 동일한 징계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공적이 있으면 공적 강경을 통해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고 징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직사회의 기여를 장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적강경제도는 공무원이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고 기여하도록 장려하는 유인책으로 작용합니다. 직무수행 중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과거의 뚜렷한 공적을 세운 경우 이를 참작하여 징계를 강경해 주는 제도가 공적강경제도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사건 꼼꼼히 살펴본 결과 A 공무원이 복무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를 어떻게 태만히 했는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즉, 직무 태만이라고 단정 짓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공무원 A의 행위를 성실 의무 위반 중 기타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기타 성실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면 공적 강경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죠. 과거 재난 현장에서 인명구조에 획득한 공을 세운 소방공무원 B씨는 징계 위기에 처했을 때 강경 대상 공적이 있어서 공적 강경을 통해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개선의 노력입니다. A 공무원이 헬스클럽을 방문했는데 방문 횟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3, 2, 1 이렇게 뚜렷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단순히 횟수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A 공무원이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스스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러한 개선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핵심 포인트는 평소 성실했던 근무 태도입니다. A 공무원은 본 사건 이전까지 재직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해왔고 다른 징계 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A 공무원이 평소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번 사건 일시적인 일탈로 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한 번의 실수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마지막 포인트는 이미 받은 인사상 불이익과 동료의 선처 호소입니다. A 공무원은 이미 본 사건으로 인해 문책성 전보 조치를 받아 인사상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동일한 사안으로 과도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억울한 견책 처분을 강경으로 이끌어낸 A 공무원의 사례를 통해서 소청심사 강경 사유를 낱낱이 파헤쳐 봤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징계 사유의 유무를 넘어서 징계 양정 기준의 해석, 개선 노력, 평소 근무 태도, 인사상 불이익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소청심사 전문 누리행정사는 소청심사에 최적화된 행정사로 단순히 서류 작업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소청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정황을 꼼꼼히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강경을 이끌어내는 것, 바로 누리행정사의 전문 분야입니다. 억울한 징계 이대로 포기하실 겁니까? 누리행정사가 여러분의 잃어버린 권리와 명예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소청심사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사례는 억울한 징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